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 58%의 국민이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고등법원 판결문이거든요. 네. 요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피신청인 피안구인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네. 돼 있고요. 교육부 장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소송에 성실히 임하신 거 맞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예. 이 판결문 당연히 아실 테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거나 중원보건 안 할 텐데 이 판결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네. 2,000명을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자료를 내라, 뭐 검토했던 내용을 좀 내라라고 해도 거의 제출이 안 됐거나 제출을 안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판사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판결문에 2,000명 근거는 미흡하다. 2,000명을 산출한 근거는 미흡하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장관님께서 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뭐 근거도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희들이 내라고 부탁드리는 자료, 회의 뭐 일시나 회의 관련된 내용 못 내고 계셔요. 안 내고 계신 것일 수도 있지만 믿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믿으면 되는 겁니까? 저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약속드린 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그러니까요. 있다고.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증언의 일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신 거겠죠. 근데 근거가 미흡하다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지금 이 청문회에서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 요청을 독촉한 거예요. 간사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이나 차관은 오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가 그냥 대충만 세봐도 20번 넘게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정작 저희 의원들한테는 여야 막론하고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 위원장이 질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법원의 또 결정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 형량하여 결국은 적법하다라고 했고 신청인 적격에 있어서도 의대생에 대해서만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쪽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까 증인들의 답변에서도 2020년에도 증언을 발표할 때 과학적 근거를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것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면 제가 지금 끝이 어려울 말씀드렸던 것 취지는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취지는 의원님들이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미 세계 아니, 보고서랑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보고서 제가 지금 간사님하고 말다툼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그런 근데 건 아니겠죠. 세계 보고서 중에 장관님 네. 근거하신 세계 보고서 중에 2,000명 늘려야 된다고 적시된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죠. 저기 자, KDI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년 세계 보고서 중에 매년 KDI 거 산해지 5%. 그렇죠. 네. 어디 2,000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의원님, 그건 제가 위원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해명을 좀 할 장관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간사님이 제공하셨어요. 국민의힘 간사님이. 네.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개 보고서에 2,000명 증언이 어디 담겨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관님 그래서 팩트 확인해 주셨죠? 세 개 보고서에 2,000명 증언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근거가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저는 지금 국민의힘 간사님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장관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세 개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안 드렸는데 자꾸 발언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세 개 보고서 중에 2,000명 증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까?라고 사실관계를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참고한 것은 장관님, 네, 2,000명 쓴 거는 없습니다. 없죠. 근데 저희가 장관님, 두 참고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DI의 경우에 증언 규모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4 내지 5% 매년 그렇죠. 네. 자, 4 내지 5%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150명 뭐그 300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50명. 그렇죠. 네. 자, 나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익철 서울대 교수 증언 규모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2,000명이 산출됐다라고 보기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근거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방금 비서관한테 확인했더니 아직도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문에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셨죠, 장관님? 예, 위원장님 차관님, 장관님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제출했다고 지금 보고 받았고요. 근데 위원장님, 제가 저한테 해명의 기회를 좀 잠깐만 장관님이 주십시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방금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인차 장관님께 예. 여쭤본 겁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님. 근데 좀 오해를 장관님, 국민들께서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4번 정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제가 아니죠. 네. 간사님께도 안 드리겠고 장관님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방금 질의를 진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한마디 좀 아니 간사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니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오해를 하다니요. 제가 지금 아니요. KDI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세계 보고서에 정원이 포함되어 있냐고 사실관계만 확인했는데 예, 뭘 맞습니다. 오해한 겁니까? 아니 근데 뭘 오해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 해명하겠습니다. 서미아 의원님들이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미 세계 아니, 보고서랑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보고서 제가 지금 간사님하고 말다툼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그런 근데 건 아니겠죠. 세계 보고서 중에 장관님 네. 근거하신 세계 보고서 중에 2,000명 늘려야 된다고 적시된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죠. 저 자, KDI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년 세계 보고서 중에 매년 KDI 거 4내지 5% 그렇죠. 네. 어디 2,000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의원님, 그건 제가 위원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해명을 좀 할 장관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간사님이 제공하셨어요. 국민의힘 간사님이. 네.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개 보고서에 2,000명 증언이 어디 담겨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관님 그래서 팩트 확인해 주셨죠? 세 개 보고서에 2,000명 증언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근거가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저는 지금 국민의힘 간사님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장관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세 개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안 드렸는데 자꾸 발언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세계 보고서 중에 2,000명 증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라고 사실관계를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참고한 것은 장관님? 네, 2,000명 쓴 거는 없습니다. 없죠. 근데 저희가 장관님, 두 참고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DI의 경우에 증언 규모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4 내지 5% 매년 그렇죠? 예. 자, 4 내지 5%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150명 뭐그 300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50명. 그렇죠? 네. 자, 나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익철 서울대 교수 증언 규모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2,000명이 산출됐다라고 보기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근거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방금 비서관한테 확인했더니 아직도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문에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셨죠, 장관님? 예, 위원장님 차관님, 장관님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제출했다고 지금 보고 받았고요. 근데 위원장님, 제가 저한테 해명의 기회를 좀 잠깐 장관님이 주십시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방금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인차 장관님께 예. 여쭤본 겁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님. 근데 좀 오해를 장관님, 국민들께서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4번 정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제가 아니죠. 네. 간사님께도 안 드리겠고 장관님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방금 질의를 진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한마디 좀 아니 간사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니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오해를 하다니요. 제가 지금 아니요. KDI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세계 보고서에
정원이 포함되어 있냐고 사실관계만 확인했는데 예, 뭘 맞습니다. 오해한 겁니까? 아니 근데 뭘 오해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 해명하겠습니다. 서미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증언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의사 또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됐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을 떠난 지 꽤 됐는데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네. 아까 말씀 중에 네. 이 정도로 증언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의사 또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됐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을 떠난 지 꽤 됐는데 애초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탈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예,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100일 넘게까지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4달 넘도록 이렇게 의료 공백이 지속 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빨리 이 의료 공백 사태가 완화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까 차관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3주에서 4주 정도면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예상을 했었대요. 위원장님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하게 평가를 하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나중에 제가 순서 얻어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 쭉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3주에서 4주 예상하셨다고요? 위원장님, 그 3주 4주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3주에서 4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니, 의미든 아니든 예.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일 줄 몰랐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상을 못 하셔서. 국민 생명이 환자 안전이 장난입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어야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네. 2,000명으로 결정한 게 수차례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산출해낸 숫자다라는 게 차관님이나 장관님이나 동일한 주장의 취지. 심 전에 2,000명을 오늘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사회수석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서영석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장관님, 네. 2,000명으로 결정한 게 수차례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산출해낸 숫자다라는 게 차관님이나 장관님이나 동일한 주장의 취지시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논문을 보고 제가 좀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월 1일 날 그 민생 토론회 끝나고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브리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5년까지 수급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5,000명이 부족하다. 근데 근데 그 말씀은 네. 오늘 오전부터 해서 한 10번을 예, 그래서 말씀하셨기 한 번만 더 때문에 하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예, 그 됐고요. 5,000명은 의료계가 장관님. 네.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어서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2,000명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또 반복하시려는 취지대로라도 네. 굉장히 필요한 숫자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2,000명으로 발표한 게 언제였죠? 2월 달이었잖아요. 2월 6일입니다. 그죠? 예.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1,500여 명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2달 만에 500명을 줄여요. 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거치고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필요한 숫자인데 2달 만에 500명, 4분의 1을 뚝 줄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장관님, 네. 2,000명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숫자였다면 어떻게 2개월 만에 500이나 줄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2,000명은 이제 복지부 장관이 관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교육부 지금 장관한테 장관님이 요구를 발표하셨던 2,000명이 네. 차관님이나 장관님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숫자였는데 어떻게 2개월 만에
4분의 1을 확 줄이냐고요.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선정했다. 심지어 4분의 1 날려도 될 정도로, 아니 4분의 1을 날려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정한 숫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인 것은 2,000명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니 1,500명으로 결과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500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2달 만에 줄이신 거잖아요. 흥분 안 할게요 이제. 아니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상식적으로 4분의 1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필수 불가결한 숫자를 4분의 1을 2달 만에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집권 몇 년 차입니까, 지금? 지금 3년 차 들어간 걸로.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박민수 차관님, 네. 그 조금 전에 모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한 답으로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학적 근거가. 그때 아니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신 건 과학적 근거 없이 숫자 발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언제 발표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정확한 날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연도는요? 2020년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2020년에 박민수 차관 어디서 근무하셨죠? 제가 기조실 근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디 기조실이요? 보건복지부 기조실. 그죠? 예.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책기획관이었고요. 네. 그죠? 2020년 11월에 기조실장이었어요. 본인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기획관 기조실장으로 했을 때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예요? 기조실은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라는 거는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 여쭙잖아요. 예, 과학적 근거는 그때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예. 자, 그 당시 배포된 보도 자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만 봐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서부터 여기에는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에 대한 대학 심사 방안, 향후 계획 등등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의과대학 입학 정원 현황, 국내 의사 규모 및 활동 현황에 베이스해서 의사 인력 필요 규모 추계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설립 경과 및 정원 현황, 의사 인력 현황, 지역 의료 체계 개선 방안 등등.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발표했다고 말씀하셨고 네. 저는 당시 발표했던 보도자료 안에 있는 내용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면은 A랑 B랑 C랑 연결시키면은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계라는 거는 그리고 아까 얼만큼 그 부족한가. 오전에 네. 남인순 의원께서 그 증원 관련 절차적 문제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를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조기용 장관님, 네. 박민수 차관이 아까 장관님 출석 안 하셨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전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네. 민감한 문제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거여가지고 얘기 안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조기용 장관님? 취지 차관 그렇게 하신 말씀 거예요? 차관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2,000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민감하니까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리고 그 박민수 차관님 네. 그 3, 4주 비상진료기간 3, 4주 가정한 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뭐라고 발언하셨었죠? 최악의 상황을 다 가정했다고 하셨죠. 최악의 사정도 대비해서 예,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사정도 다 대비했는데 건정심 회의록에는 비상진료기간 3주 가정하고 총 474억 원 소요 추정. 근데 막상 1조 원에 육박했잖아요. 최악의 상황 다 가정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아, 그거는요. 그게 한 1개월 안에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지만 매월 건정심에 재보고하고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받겠다. 임현택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그 참고인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 좀 멈춰주세요. 네. 잘 안 보여서 이동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임현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규영 장관에게 조규영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 협회항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은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의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총장 의견을 듣고 의대 교수들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의원님 한 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순증의 방법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다른 데를 줄이고 또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의 최종 결정자는 총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총장인데 네. 의대에 대해서 그 내실 있게 학교 교육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실 텐데 총장의 의견만 듣고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추계 자체가 잘못되고 근거가 없다고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들께서 그런 수치를 낼 때는 의대 학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확실해요? 물론 의대 교수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총장님 혼자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OECD 각국의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고 일반 의사의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나 지역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포괄의료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를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관님?
예, 고령화가 되면 통합적이고 그 예방적 건강 관리가 중요해서 그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분과 수련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전문분과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답변할까요? 예, 그 전공의들에 대한 아마 그 각종 명령 내린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13,00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 저희는 차관님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정확한 법적인 이것은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있었습니까? 차관의 해석이 아니고요.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앞으로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공무원 직종에서도 그렇게 그리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각종 명령을 내린 것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는 몇 분의 몇이 이탈하거나 어떠한 그렇게 규정돼 있지 행동에 않고요. 대한 규정이 네.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59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렇다면 필요한 명령을 지금 내릴 수 있게 돼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서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공의들의 무단 이탈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고 그것이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지속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것은 오랜 동안 우리 의료 체계가 겪어왔던 어떤 모습입니다. 40시간, 그리고 36시간 이상의 연속 근무를 해왔죠. 네. 그 일을 그만하겠다는 것이 개인으로서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건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직을 하고 싶으면은 사전에 의료기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관리입니다. 예. 의료계가 이해할 만큼 충분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년여간의 논의를 아까 했다 그랬고요. 아까 박형욱 부회장께서 의료현안협의체 12월 달에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사실이 아니고요. 총 28회 중에 7차례에 걸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박형욱 부원장님은 두 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그 국비 예산 조규용 장관께서는 전부 다 교육부로 다 공을 넘기셨어요. 근데 관련 저희 의원실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냐면 지금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네, 그러면 지금 재정 당국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심지어 복지부도 아니고 교육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고 아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다시 수정을 했고요. 자, 장관님 슬라이드 봐주세요. 아까 그 슬라이드 계속 볼게요. 현재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20배 이상 투입이 된 거죠. 감당하지도 못해 2,000명 증원 강행하면서 안일하게 사태 예측한 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회의록 보면 계속해서 이제 가입자, 공익단체, 건보노조 등은 이 건보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를 꾸준하게 제기를 합니다. 수용되지 않아요. 장관님, 네, 건보 재정 윤석열 정권 쌈짓돈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아니죠. 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지출 낭비 줄이겠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장성 축소에 앞서온 당사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정권이에요. 근데 자신들 무능으로 지금 의정 갈등 심화되자 건보 재정 펑펑 투입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지운 것 아니에요.
의사 집단 행동이 사회적 재난입니까? 이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에요? 아니잖아요. 결국 정부가 총선 전에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 정책 추진하려다 실패했고 그 지금 뒷수습하려니까 건보 재정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네 글자로 요약하면 내로남불이에요. 정부가 지금 같은 결정 내리고 건보 재정 쓰면요. 감사원 감사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출이 정당한지 그 근거가 뭔지 앞으로 계속 건보 재정 대책 없이 투입할 건지 다른 대안 없는지 본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